안녕하세요. 내 아이 내가 가르치자 정우아빠TV 정우미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기다리신 분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수, 기초개념 가르치기 강의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편은 제가 두 가지로 강의를 할 거고요. 하나는 약수의 개념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 위주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약수의 기초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힌 아이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했던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체적으로 찾는 것을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약수의 기초 개념은 뭐 2학년이나 3학년이나 곱셈 나눗셈의 제 전 강의에 기초 개념이 있으면 약수 개념을 이해하고 약수의 기본적인 것들을 찾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약수의 학교 교과 과정은 5학년에 들어있고요. 약수의 아이들의 그런 체감하는 난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거는 단지 작은 수에 대한 약수만 다루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수의 약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나름의 또 수학적인 어떤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시키는데 2학년, 3학년 아이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화면을 크게 띄워놓고 그러고 약수의 기초 개념 가르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약수 개념을 설명을 하려면 일단 이 약수가 의미하는 바를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약수의 약자는 약속할 때 그 약자입니다. 우리가 뭐 몇 시에 만나자 하는 약속 있죠? 그 약속의 약자인데 이 의미는 바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네, 묶을 약자예요. 자, 수를 묶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약수의 이 묶는다는 의미가 어떤지 한번 개념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학에서 말하는 약수의 기본 정의는 어떤 수죠? 정수. 이거 셀 수 있는 수를 말합니다. 자, 어떤 수를 나눕니다. 그때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 이 말은 나머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죠. 없다. 없는 건 수학적으로 0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어린아이들 아니면 약수를 처음 듣는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뭐 수학적으로 빠른 아이들은 금방 이해하죠. 그렇지만 약수라는 말도 어색한데 정수가 나오고 어떤 수가 나오고 뭐 나누는데 뭐 나머지가 없고 뭐 나눠 떨어진다 이런 말로 이제 처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좀 낯설어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하는 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떤 공 모양의 어떤 물체가 12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자, 12개가 있어요. 자, 이 12개를 내가 임의로 묶을 거예요. 네, 이렇게 따로 뗀다는 거죠.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는 거죠. 네, 색깔 다르게 볼게요. 자, 이렇게 묶습니다. 제가 12개를 2개씩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2개씩. 그럼 2개씩 한번 묶어볼게요. 2개 묶고, 2개 묶고, 2개 묶고, 2개 묶고, 2개 묶고, 2개 묶고. 자, 2개씩 묶을 수 있나요? 2개씩 묶을 수 있나요? 예, 묶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자, 보세요. 12를 2개씩 묶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묶음이 몇 개 나와요? 6개가 나오죠? 그러면 2개씩은 묶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10이라는 수를 나누기를 했을 때 6이라는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0이죠. 그럼 12는 2개씩 묶을 수 있는 거네요. 맞죠? 네.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갑니다. 그러면 하나씩은 묶을 수 없나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도 묶을 수 있죠? 12 나누기 1 해도 12개의 묶음이 나오죠? 그럼 1도 12를 묶을 수 있네요. 맞죠? 그러면 또 해봅니다. 11을 3개씩 묶어볼게요. 이렇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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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자, 묶을 수 있죠? 몇 묶음 나와요? 그러면 4묶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는 애가 없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3개의 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12, 12개라는 어떤 물건을 똑같은 수로 묶을 때 그때 하나 남거나 아니면 2개 남거나 이렇게 마지막에 못 묶어서 남는 애가 없어요. 다 똑같은 수로 묶을 수가 있죠. 요렇게
묶을 수 있는 수를 약수라고 합니다. 약수라고 해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건 10인데 12도 그러면 12를 묶을 수 있는 거 한 개씩 묶을 수 있죠? 두 개씩도 묶을 수 있죠? 세 개씩도 묶을 수 있죠? 네 개씩은 안 되나요? 네 개씩? 네 개씩? 네 개씩 묶을 수 있죠. 네 개씩 묶으면 세 묶음 있으면 10이니까 네 개도 가능하죠. 그러면 다섯 개는 되나요? 다섯 개는 못 묶죠. 왜요? 다섯 개는 다섯 개 하고 나면 마지막에 두 개가 남잖아요. 그죠? 따라서 12개를 다섯 개씩 묶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 다섯 개 주고 그 다음 얘한테 다섯 개 주고 얘한테 두 개 준다고 해보세요. 난리 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똑같은 수로 묶을 수 있는 수가 바로 약수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약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이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죠? 그 수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무조건 1하고 자신은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왜 그렇죠? 다섯 개를 하나씩 묶을 수도 있고 다섯 개를 다섯 개 한 묶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이해되죠? 1이라는 수는 하나씩밖에 못 묶어요. 그죠? 1. 그럼 1을 빼놓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정수도 1과 자기 자신은 반드시 약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약수가 뭔지 몰라요. 578이라는 수의 약수를 한번 따져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건 다 몰라요. 다른 건 다 몰라요. 그런데 뭐하고 뭐는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1하고 578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약수에 꼭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1과 자기 자신은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묶을 수도 있고 전체 통으로 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엄청 중요합니다. 네, 나중에 이 개념이 바로 자 소인수분해 개념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소인수분해라는 게 나중에 나오게 되죠. 네, 뭐 이미 들어보신 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어떤 수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 중에 1과 자신은 꼭 들어가는데 어떤 애는 정말 특이하게 이런 애가 있어요. 약수가 지금 얘기했던 이 수 1과 자기 자신 밖에 없는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 밖에 이런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소수. 자, 이 소수는 분수 소수할 때 그 소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디 소자를 씁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너밖에 없는 수 이런 뜻이에요. 본디 근본적인 어떤 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2는 나누어지는 수가 1하고 2하고 두 개밖에 없죠. 3도 하나씩 묶거나 세 개씩 묶거나 두 개씩은 못 묶죠. 이런 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소수라고 합니다. 네, 구별하기 위해서 소수라고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애들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약수가 없는데 근데 어떤 아이들은 1하고 자기 자신 말고 그 이외에 약수가 막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4는 한 개씩 묶을 수도 있고 두 개씩 묶을 수도 있고 네 개씩 묶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약수가 1과 4 이외에 2라는 약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합쳐진 수라고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수들은 약수가 나눠 떨어지는 수가 나머지가 0인 수가 자기 자신과 1밖에 없거나 아니면 1하고 자기 자신 이외에 어떤 다른 수들로도 묶을 수 있는 수들이 나오겠죠? 네, 그런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수하고 합성수를 다 합치면 네, 다른 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나요? 네, 아이들한테 소수라는 말과 합성수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어렵죠? 왜 그래요? 네, 이 말은 중등 과정에 나오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중등 과정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말해주는 의도가 뭘까요? 말해주는 의도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약수가 1하고 나 2개밖에 없네. 약수가 나하고 1하고 빼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개가 있네. 아, 이런 수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외로운 수들을 소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약수가 여러 개 있는 풍부한 수들을 합성수라고 하는구나 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용어가 익숙해지게 돼요. 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르친다. 제가 이런 말 많이 하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르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나가는 동안에 듣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들어본 단어다 아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실 수 있을 때 슬쩍 지나가더라도 언급을 해주시면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 그렇게 그런 접근법으로 제 아이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네, 잘 이해되시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약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초 방법은 뭐냐? 자, 앞에 벌써 했죠? 나누어서 떨어지는지 아닌지, 나머지가 0이냐 아니냐, 요거를 판단하면 약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나누기를 다 해야지 되네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론적으로는 맞죠?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나누기는 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가 3번이나 강의를 했죠? 곱셈하고 아주 관련이 많다. 이렇게 강의를 했죠. 제가 왜 많이 보지도 않는데 그 내용을 3번씩이나 걸쳐가지고 강의를 했습니까? 자, 제가 앞에 강의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나눗셈과 곱셈의 관계를 아이에게 잘 학습시키신 분은 약수, 배수를 아주 매끄럽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찾아볼게요, 한번. 자,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활용하면 자,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한번. 자, 여기 이제 9가 이제 자기 수예요. 그런데 요 3이 약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수가 맞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자, 9는 3씩 묶을 수 있나요? 묶을 수 있죠? 네. 그럼 24는 8개씩 묶을 수 있나요? 묶을 수 있죠? 네. 36은 9개씩 묶을 수 있나요? 묶을 수 있죠? 네. 그럼 바꿔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3에 어떤 수를 곱하면 9가 나오나요? 나오죠? 8에 어떤 수를 곱하면 24가 나오나요? 나오죠? 자, 9에 어떤 수를 곱하면 36이 나오나요? 나오죠? 자, 보세요. 나눗셈을 전부 다 뭐로 지금 풀이를 하고 있어요? 곱셈으로 풀이를 하고 곱셈으로 거꾸로 찾고 있죠. 자, 이게 작은 수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한번 13하고 65를 한번 볼게요. 13에다 어떤 수를 곱하면 65가 나오나요? 약수인지 아닌지, 약수 배수 관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13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을 때 65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쵸? 원래는 65를 이렇게 13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5번 들어간다 해가지고 65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약수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눗셈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곱셈을 활용해 가지고 약수를 판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해볼게요, 한번. 자, 그러면 78은 6하고 서로 약수 배수 관계예요. 6에다 얼마를 곱하면 78이 나오나요? 78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되나요? 자, 이게 바로 약수, 배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느냐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6이 10개 있고 그 다음에 다시 6이 3개 있으면 이게 60이고 이게 18이니까 이게 78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얘네는 약수, 배수 관계가 맞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78을 6으로 나눠도 얘 6일은 6, 얘 18, 6, 38 해서 나머지가 0 되죠? 약수 맞죠? 곱셈으로도 찾을 수 있고 나눗셈으로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겁니다.
이게 수가 커질수록 굉장히 유리해지고요. 곱셈 나눗셈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면 될수록 다른 약수배수 개념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매끄러워지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 방정식까지 이어진다. 제가 앞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거죠. 121하고 15하고 이런 거 약수배수 관계예요. 이제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나눗셈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나눗셈이 연습이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제가 약수 개념에 큰 수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 거예요. 저는 곱셈을 한번 찾아볼게요. 15가 10개면 150이잖아요. 그죠? 근데 121이 약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여기 150에서 15를 한 두 번만 빼볼래요. 이렇게. 자, 그럼 얼마인가요? 30이죠? 그럼 150에서 30 빼면 120이죠? 아, 15가 두 번을 뺐으니까 15가 8번이면은 120이잖아요. 그쵸? 근데 121이라고 했으니까 121은 약수가 될 수가, 약수 배수 관계가 될 수가 없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 수는 약수 배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잘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합니다. 자, 수가 더 커지죠, 이렇게. 그럼 205 나누기 9를 해도 됩니다. 당연히. 되죠? 자, 그런데 곱셈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9가 205에 제일 가까워지는 수로 이제 더하기, 그러니까 큰 수니까 곱하기로 찾을 수 있는지 해볼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9가 200까지 가려면 한 20번 해가지고 180이 가깝네요. 그러면 9 곱하기 20 하면 180이죠. 자, 그러면 205에서 180하고 차이를 보니까 25네요. 그럼 25는 9를 곱해서 25가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죠? 따라서 얘는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에요. 나눗셈을 해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지만 곱셈을 해서도 역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수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쭉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12의 약수 찾기 방법을 먼저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씩 묶으면 되죠? 4개씩 묶어도 되죠? 2개씩 묶어도 6묶음 나오죠? 3개씩 묶어도 4묶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5개씩은 나머지가 생겨요. 네. 그리고 7개씩 묶으면 7개 주고 그 다음 5개 남기 때문에 똑같이 묶을 수가 없습니다. 8개도 안 되고요. 9개도 안 되고 10개도 안 되고 11개도 안 되고 12개는 되죠. 6개도 되죠. 따라서 12의 약수를 한번 써볼게요. 1개씩 묶을 수 있죠. 2개씩 나머지 없이 묶을 수 있죠. 3개씩 묶을 수 있죠. 4개씩도 가능하고요. 6개도 가능하고 12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의 약수는 총 6개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잘 이해되시죠? 자, 요런 내용들은 이게 교과서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개발한 내용도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잘 소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나누에 떨어지게 하는 수는 요렇게 되고 그 수가 바로 뭐다? 약수다. 요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8의 약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되죠. 처음 할 때는 직접 나누기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약수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에 나눗셈 방법은 꼭 한번은 직접 해보는 걸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나중에는 하라고 해도 이제 하기 싫어서 안 해요. 자, 18을 떨어지게 하는 수는 1하고 18, 2하고 9, 3하고 6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는 안 되고요. 5도 안 되고 6이 되는데 6이 벌써 나왔네요. 그쵸? 따라서 18의 약수는 1, 2, 3, 6, 9, 18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128의 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128을 계속 나눌 거예요. 128 나누기 1, 128 나누기 2, 128 나누기 3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면은 약 128번의 나눗셈을 해야 되죠. 네, 그러면 나누는 방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날셉니다. 128 약수 찾을 때 나눗셈 128번 하면서 이미 점심시간이 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수의 세 자릿수의 약수를 찾아라. 그러면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나 수학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이렇게 큰 수의 약수를 찾는 방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 편에 제가 학습지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수편의 강의는 약수가 뭔지, 작은 수를 통해서 약수를 어떻게 찾을 건지, 그 다음에 약수를 찾으면서 약수 배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다음 편에는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수의, 예를 들어서 150의 약수를 구해라, 이렇게 큰 수의 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 기대하시고요. 역시 제가 직접 만든 학습지로 강의합니다. 지금까지 내 아이 내가 가르치자 정음아빠TV 정음이 아빠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